네, 이번 주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일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15일, 내일이죠. 새벽 4시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네, FOMC 회의 전망과 한국은행의 고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병국 군장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갔지만 이 FOMC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성장률이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모두 다 이제는 금리를 올릴 때가 되었다. 예.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랠리라고 해서 미국의 다우 지수가 거의 2만 선에 육박할 정도로 내년도의 경기 전망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밝다. 그렇다면 지금은 금리를 올려줘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예. 자, 이제 관심사는 내년 이후입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금리를 몇 번 더 올릴까 이 얘긴데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옐렌 미국의 연준 의장이 고압 경제를 선호하면서 예. 굉장히 신중한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2차례는 최소한 올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옐런 의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편에서 내년 경제를 위협할 변수로 이 트럼프 행정부와 또 연방준비제도의 충돌 가능성을 꼽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동안 트럼프가 연준을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옐런 의장이 조기에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또 옐런 의장은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존 테일러 미 스탠포드대 교수를 이제 밀고 있다라는 그런 풍문이 들리고 있는데 네. 그 스탠포드 대학의 테일러 교수의 입장에 의하면 좀 더 자주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쉽게 말하면 지금 연준의 앨런 의장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경기가 충분히 올라가는 걸 봐가면서 즉 어느 정도 경기 상승의 압력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중하게 올린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앨런 의장의 임기가 2018년도 1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아마 옐렌 의장이 자기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연준 흔들기에 나서면 결국에는 이 통화정책 기조에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2번이 아니라 3번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FOMC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 시각으로 15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놓인 상황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국내의 정치적 불안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대응, 이 두 가지 상황에 놓일 텐데요. 한국은행이 아주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내수도 침체고 수출도 되지 않고 또 전국은 또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축도 있고 또 실제 외환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는데 우리가 금리를 내렸다가는 대규모 외화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외환 시장의 혼란은 어떻게 하겠느냐. 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렵고 미국과 같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니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취하든 지금으로서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 수단과 같이 협조하지 않은 금리 정책, 독립적인 금리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다른 정책들과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지금으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그리고 다른 정책 수단과의 협력, 소위 요즘 말하는 협치, 그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한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는데 지금은 최고 5%까지 이게 뛰어 올랐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또 국내 은행의 이 대출 금리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 대출 금리도 그 사이에 이미 선 반영돼서 조정이 되고 올라갔지만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여지가 보입니다. 예.
자, 대출금리 인상으로 또 가계비제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요. 소비가 위축되고 또 내수 전반의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까지 또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최근에는 또 경기 악화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이른바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아주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렇게 경기가 악화돼서 경제가 힘들 때 제일 고통받는 계층이 저소득 계층이죠. 예. 서민 예, 예. 계층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이제 서민 계층을 위한 대출을 늘리겠다. 그래서 무슨 햇살론이라든가 바꿔드림론이라든가 무슨 새희망 홀씨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 자금 대출을 늘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굉장히 그거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금리는 금리 문제, 가계대출은 가계대출 문제, 그렇게 하나로 독립돼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라는 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온 나라가 적어도 경제와 민생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또 새로 들어서는 황교안 대행 정부 할 것 없이 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그걸 앞으로 끌고 나가고 안정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최순실 사태 등의 어떤 전국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한은이라도 이 통화 완화 정책을 써야 된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결국 한은의 통화 완화 정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취약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금리 인하보다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세의 인하, 그러니까 소비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부가세라든가 이런 세를 한시적으로나마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예. 또 각종 규제 완화,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지금 여러 번 언급도 되고 또 그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돼서 이미 규제 완화에 대한 그 요청도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이라도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 규제 완화하고 필요한 그런 세제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나마 도입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자, 이 금리 정책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황교안 대행 체제가 경제 관리 능력이 첫 시험대에 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서민 경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네. 신경 써야 할 부분 어떤 게 있겠다. 좀 콕 집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아까 국내적으로는 그런 이제 소위 서민 계층에 대한 예.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만약에 뭔가 우리가 파국을 맞고 커다란 분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국제 투기 세력에 의한 우리 외환 시장이나 환율 시장에 대한 커다란, 소위 말해서 뭐 요즘 말로 치면 환율 농단, 외환 농단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적어도 국내 정치권이 국제적으로 봤을 적에 안정돼서 투명하게 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뢰를 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예,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병국 군장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